아, 사장님들 너무 반갑고요. 지금 여기는 오전 10시인데 5월 7일이에요. 사장님들은 5월 6일이시죠? 제가 하루 조금 더 빨리 사네요, 사장님들. 오늘 강의를 하려고 어제 파트너들과 캠핑을 갔다가 저는 오늘 새벽에 집으로 와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지금 만나고 있어요. 너무 긴장되고 설레가지고 어제 캠핑장에서 잠을 한숨도 못 잤네요. 꼭 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사장님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의 오늘 주제는 비전을 현실로입니다. 뭐,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이 스토리를 조금 더 이제 길게 한번 해볼게요. 저는 남편이랑 비즈니스를 같이 하고요. 이 비즈니스는 여자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저희는 또 남편이 먼저 비전을 봐서 1년 동안 남편이 먼저 이렇게 투잡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비전을 품었더니 현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도대체 그런 도구가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도 되게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국 컨벤션에서 예전에는 저희 블루 다이아몬드 때까지만 해도 마이크를 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백만장자가 돼도 마이크를 주지 않고 막 내려가라고 하면서 비전이 현실로 되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때마다 항상 외치는 게 비전을 현실로 뉴스킨 코리아 파이팅, 뉴스킨 글로벌 파이팅 하고 그러고 항상 내려왔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도 오늘 이게 초대 세미나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 오늘 처음 초대되신 분들이 있다면 평범한 사람이 비전을 품었을 뿐인데 그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이 일을 한번 저와 함께 이렇게 평범한 아줌마가 어떻게 백만장자가 됐을까라는 걸 서로 공유해 보고 싶습니다. 사장님들, 저에게도 과거가 있어요. 요즘 그 교수님, 그 조던 피터슨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책에 보면은 한 사람, 김미나라는 사람한테는 저희 개소리가 좀 들리나요? 우리 집 멍멍이가 제가 왜 저러지? 기쁜가 봐요. 비가 와갖고 여기는 지금 김미나라는 이 한 사람은 사장님들이 볼 때, 저 사람 김미나다라고 하면서 저를 그냥 실체 하나만 보죠. 그런데 김미나라는 사람 안에는 세 사람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과거의 김미나, 현재의 김미나, 미래의 김미나가 살고 있다라고 그 책을 읽으면서 맞다. 나는 과거에도 있었고 그 과거가 현재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현재에도 있는데 나는 지금 미래의 김미나랑 같이 살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김미나도 나와 함께 있구나. 그러면 나는 5년 뒤, 10년 뒤에 어떤 김미나가 될 것인가는 바로 현재의 김미나가 그걸 만드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 과거, 현재, 미래가 제 인식이 됐어요. 사장님들, 저도 뉴스킨 사업을 어, 지금 하고 있는 게 11년 차가 들어갑니다. 10년이 너무 되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지금은 20년이 너무 되고 싶어요. 그래야지 좀 뉴스키쯤 했다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죠? 지금은 현재 우리가 만나고 있죠. 오늘이 며칠이죠? 한국 시간으로 하면 2021년 5월 7일 저는 지금 현재 10시 오전 10시 6분에 사장님들과 만납니다. 그런데 분명히 저는 사장님들과 50분이라는 시간을 만날 텐데 그 50분 후는 미래죠. 하지만 제가 강의를 끝날 때쯤 되면 지금 이 10시 7분 이 시간은 과거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미래가 현재가 되는 걸 우리는 함께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비단 50분 후도 이 미래가 반드시 현재가 되는데 5년 후, 10년 후는 되겠죠. 오겠죠. 조금은 길게 걸리지만. 그래서 제가 그 5년 후, 10년 후에 사장님들이 비전이 현실로 되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게끔 제가 오늘 50분 동안 간섭이 들어갑니다. 간섭 엄청 할 테니까 간섭 많이 받으세요. 자, 시작할게요. 사장님들, 저예요. 어때요? 지금이 더 낫죠?
저 때가 한 13년 전인가 그런 것 같아요. 예, 13년 전에 저희 남편은 혹시 여러분들 미국에 계셔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한탄강 들어보셨습니까? 한탄강? 철원 아십니까? 철원? 저 북한 밑에 있는 바로 밑에 있는 그 철원에서 저희 남편이랑 래프팅 캠프장을 했어요. 굉장히 없지만 은행의 돈을 빌려서 3,000평짜리 제일 규모가 큰 래프팅 캠프장을 했는데 남편은 1년에 10개월은 없습니다. 갖고 저 혼자 아들 둘을 이제 독방 육아라고 하시죠. 혼자 육아를 하면서 그렇게 지냈었던 시절이고, 어, 지금보다도 거의 한 15kg가 더 날씬한 상태고, 지금보다도 훨씬 어린데, 사람들은 제가 지금이 훨씬 더 낫다고 하거든요. 지금이 좀 더 낫죠. 예. 이때 저희가 되게 이상했어요. 되게 열심히 사는데 지금 이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사장님. 되게 열심히 사는데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비가 되게 많이 내리면 배를 띄울 수 없어요. 너무 위험해서. 그리고 또 비가 너무 안 내리면 강바닥이 드러나서 배가 나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뭐 그것까지는 내가 자연재해는 내가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넘어가는데 그때 당시에 천안함 사태가 터졌어요, 한국에. 그러면서 어느 누구도 래프팅을 하러 오지 않고 래프팅을 하러 뭔가 여가를 즐기는 사람은 거의 매국노 취급을 받던 그런 시절에 되게 이상하다. 우리 부부는 정말 열심히 사는데 왜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할까? 왜 항상 외부 상황에 나의 인생이 깨져버릴까? 나 힘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사장님들도 오늘 뭐 초대되신 분들이나 아니면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나 열심히 사는데 상황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코로나를 우리가 지금 함께,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잖아요. 지금과 모든 상황은 항상 이런 상황은 항상 오는 것 같아요. 개인한테 올 때도 있고, 뭐 우리처럼 지금 글로벌로 전체로 올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사장님. 아이 둘을 이렇게 키우면서 그냥 그러고 있던 중에 아시죠? 뭔가 헤쳐나가고 싶은데 내가 알고 있는 건 장사밖에 없어. 그래서 백화점에서 내가 노스페이스 매장을 할까? 했더니 돈이 또 엄청 많이 드는 거예요. 또 리스크가 생겨버리는 거죠. 아, 그럼 이건 아니다. 그러면은 스키장에서 샵을 오픈할까? 그것도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이 내린 게 뭐냐면, 마케팅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 내가 하던 거나 열심히 해야겠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때도 뭔가 위협을 느끼고 뭔가 새로운 거를 찾다가 다시 돌아가는 건 내 본잡으로 다시 언젠간 괜찮아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마케팅 공부를 하려고 세상에도 읽지 않던 책을 저희 부부가 사서 봤습니다. 경제책을요. 세상에. 근데 거기에서 이상한 얘기가 써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전문가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시대의 흐름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자꾸만 책 말미에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얘네가 왜 우리 대안이 된다고 하지? 내가 알고 있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좋은 사례가 있지 않은 네트워크였는데 왜 자꾸만 이 사람들은 네트워크를 하라고 하지? 진짜 이상했어요. 그 책을 접고 다른 책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봤는데 그런 얘기들이 뉘앙스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알아보는데 어느 누구도 저희한테 네트워크 한번 해볼래? 뉴스킨 한번 해볼래? 프로포즈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네트워크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책을 보면서 네트워크 책을 사서 회사를 고르기 시작했는데 괜찮은 회사가 있긴 있더라고요. 세 군데가 있었어요. H회사, 다이어트 회사, 두 번째 A 회사, 그 다음에 뉴스킨이었어요. 정통 네트워크를 하는 회사들이. 그런데 뭐 공정거래위원회도 들어가 보고 저희는 다 저희가 알아서 봤더니 이 뉴스킨이 돈 벌려고 시작하는 거니까 어쨌거나 커미션을 제일 많이 주더라고요.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그래서 그냥 뉴스킨에 전화한 거예요. 1588-1440으로. 뉴스킨 하고 싶습니다.
알아보고 싶어요, 사업을. 이렇게 했더니 회사에서 뭐라고 할게요? 후원인이 있습니까? 묻더라고요. 하고 없는데요. 그러면 뉴스킨 비즈니스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전화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니 그러면 어떻게라도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그랬더니 그러면 사는 동네가 어디세요? 라고 해서 동네를 얘기했더니 그러면 이 사업자분에게 제가 연락을 드릴 테니까 연락 가면 한번 받아보세요. 2주 동안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2주 그래가지고 너무 사업이 알아보고 싶은데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주 만에 연락이 되고, 연락은 됐는데 그 이후로, 그러니까 2주가 연락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다리다 그 전화를 받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장님들, 리드 자동화로부터도 백만장자가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어느 누가 리드 자동화로 탁 이렇게 했을 때 사장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무조건 안 만난다고 하더라도 만나자고 하셔야 되고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나와 함께 비즈니스를 평생 하게 되는 친구가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사장님. 그러면서 저희가 네트워크를 알아보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결정을 했어요. 대박이다. 예, 너무 촌스럽나요? 고소영님 너무 웃으시네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뉴스킨 하면서 많이 예뻐졌기 때문에 저희 남편은 지금 보면 참 괜찮아졌거든요. 아까 사진 보셨죠? 이때는 이게 최고 멋진 거였어요. 소가 핥은 저 머리를 하고 저는 미용실 가서 일 잘하는 여자처럼 잘라달라고 머리를 잘라가지고 저러고 둘이서 막 돌아다녔는데 루비가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아까 그 두 꼬마를 진짜 모든 신경을 아이들한테만 저는 다 집중했었거든요. 그런데 뉴스킨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나는 이 일이 뭐 2년을 하면 뭐 대리, 뭐 5년을 하면 과장, 뭐 이런 시간이랑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루비도 한 달 만에 될 수도 있고 내가 여기서 말하는 블루 다이아몬드도 1년, 2년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구나라는 걸 보상을 공부하고 들어왔잖아요, 저희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길게, 가늘고 길게 갈 것인가? 짧고 굵게 갈 것인가? 너무 전문 용어를 쓰나요, 제가? 짧고 굵게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결단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한탄강 철원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애들한테 말했어요. 선우야, 민우야, 엄마가 그때 이제 이렇게 고급진 단어를 잘 못 쓰다 보니까 엄마가 뉴스킨에서 다이아죠, 그때는. SBA. 다이아 정도 되면 돈 좀 벌겠더라. 애들한테 진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데리러 올게. 라고 했더니 얘네들이 아시죠? 해맑죠? 엄마가 없으면 좋죠. 네!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을 보내놓고 되게 처절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백만장자가 되고 나서 그때를 생각하면 참 진짜 열심히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인환 사장님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라고 하면 살짝 고민해 볼 것 같아요. 내가 인생 살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 수 있을까? 라는 그 고민도 살짝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새벽 1시 전에는 집에 들어가지 않으리. 왜? 다른 사람들 보니까 7시, 8시까지 일하는데 나는 조금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짧고 굵게 가기로 결단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들보다 몇 시간을 더 하면 내 성공이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라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두 부부가 밥 먹으러 집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두 부부가 전업을 하니까 생계죠. 90만 원 받고 막 그랬죠, 초반에는. 생계다 보니까 두 부부가 김밥 하나 사서 나눠 먹고, 그리고 진짜 저희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백만장자 되고 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식비로 돈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그때 굶었던 게 내가 이제 보상받으리 막 이 생각으로 그러면서 TR도 먹으면서 밥도 많이 먹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고 있고요. 저희 남편이랑 들어와서 김밥 하나 갖고 서로 나눠 먹고 다시 정비합니다. 옷을 패딩으로 다시 갈아입고 밤에 스티커 붙이러 아파트마다 전단지 붙이러 다니고 정말 다 구구절절 얘기하면 저한테 따로 연락하세요. 모든 리더들이 같은 마음이겠지만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눈물 젖은 빵 얘기를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했더니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2달 만에 제가 루비가 됐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 스폰서 사장님께 사장님 사진 찍어주세요 해가지고 저희 스폰서님께서 이렇게 사진 찍어줬던 사진인데 이 사진은 잊을 수가 없어서 항상 강의 때마다 넣어요. 왜냐하면 둘 다 정말 이렇게 촌스러울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정말 그 다이아가 1년을 예상했는데 10개월 만에 됐어요. 8라인이 진짜 사람으로 움직이는 대리점들로 다 세팅이 돼가지고 그렇게 진짜 10개월 만에 커미션이 정말 엄청 많이, 왜냐면 아시죠? 우리 보상 중에 웨시맥스 마이저 보상 있죠? 그 보상으로 굉장히 많이 이쁘다고요? 아유, 누구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SBA가 됐고요. 그러면서 아이들 데려와서 같이 생활하면서 7년 6개월 만에 제가 백만장자가 됐어요, 사장님. 어떤 비전을 품은 걸 한 번도 가슴에서 내려놓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나태해 본 적도 없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되게 생뚱맞게 본사에서 백만장자 되셨습니다 라고 전화가 왔을 때 또 되게 이 비즈니스가 기쁜 게 누구의 성공을 그렇게 함께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저희 파트너들과 사무실에 같이 있다가 파트너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할 겨를도 없이 그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 이게 함께 성공하는 비즈니스구나. 이들의 성공을 반드시 내가 도와야겠다라는 또 결단을 하게 된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어때요? 처음 사신 노란 티셔츠 입었을 때와 루비 때와 어때 백만장자 됐을 때 제가 강의 때는 좀 라이브에선 그런 말도 하는데 어때요? 때깔이 좀 다르죠, 선생님? 우리가 말합니다. 야, 갈바닉 마사지도 좋지만 돈 마사지가 참 좋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정말 이때는 뭐 어떤 재정적인 자유가 있어서 되게 행복하다기보다는 이때는 너무 많은 친구들이 생겼고 내가 이 과정을 거치면서 참 많은 일들을 해 나가면서 내가 참 많이 성장했구나. 그걸 통해서 더 기뻤던 하루가 아니었던가 싶어요. 네, 돈 마사지 좋다고요? 자,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터졌죠, 사장님. 되게 열심히 매번 달리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다라는 느낌이 들고 이상했어요, 사장님.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컸어요. 이 첫째는 이게 작년이니까 얘는 고1이 됐고, 그 다음에 둘째 꼬맹이는 얘가 지금 중2가 됐습니다. 아주 북한도 무서워하는 중2. 그런데 얘네들이랑 정말 사춘기의 아이들과 온전히 함께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행도 계속 다니면서, 우리는 또 여행 다니면서 또 디지털 노마드 일하면서 내가 내 시간도 쓸 수 있는 그거를 올 거야. 디지털 노마드야. 우리는 근데 실제로 그런 것들을 하면서 매달 소득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더 확장이 더 많이 들어오고 이게 뭐지? 내가 11년 전에 선택했던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내가 이런 삶을 살게 되는구나. 이거 뭐지? 코로나 되게 좀 슬픈 일인데, 이거 되게 좋은데? 이런 생각도 하고, 진짜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던, 그리고 행복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또 걱정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고요. 이 사춘구의 아이들과 이 아빠는, 이 아이는 지금 190이에요, 키가. 고1인데, 아빠랑 같이 맨날 라이딩 하면서 이 사춘기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 부모에 대한 감사함, 그 다음에 더 이렇게 친밀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생겨서 진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요. 그러면서 문득문득 생각이 들죠. 내가 그때 뉴스킨 안 했으면 어땠을까? 내가 그때 혹시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한탄강으로 다시 들어갔으면 지금 이 시국에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사장님들, 프랑스 인류학자분이신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는 미래에 올 지구 온난화. 우리가 내가 편하게 사는 게 문명이 진짜 편안해지다 보니까 지구가 아파졌죠. 우리가 좀 더 편하려고 산을 깎고 도로를 내다 보니까 나무가 없어져서 지구가 너무 아프죠. 그리고 우리는 뭐 언제든지 들고 다닐 수 있는 이런 것들, 플라스틱 물을 막 마시다 보니까 어때요? 플라스틱이 막 넘쳐나다 보니까 지구가 또 너무 아프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예행 연습을 한다고 해서 지금 자각하지 않으면 이 현실은 오고야 만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제 위기에 대한 거, 우리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플랫폼이라는 얘기는 몇 년 전부터 했지만 어때요? 막상 오니까 저도 당황스럽던데요. 그런 일들을 지금 우리가 예행 연습한다는 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혹시 계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예행 연습하고 있는 이 시기에 사장님들이 뭔가를 제대로 준비하시는, 그래서 그 당장 나한테 닥쳤을 때 또 당황하지 마시고, 내가 그때는 나의 강한 힘으로 내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삶이 깨지지 않는 그런 삶을 만들어 보는 거 어떨까 싶고요. 퍼펙트 스톰이라고 들어보셨죠? 해오리 아시죠? 해오리가 한 번 오면은 그 마을이 완전히 다 쑥대밭이 되잖아요. 근데 이 퍼펙트 스톰은 해오리가 쌍으로 오는 겁니다. 지금은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더라고요. 엔진이 고장난 조각배, 선장도, 구명정도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어떡해요? 죽으라는 건가요? 그죠? 깜깜하고 답답한 이 상황을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장님, 우리 함께 뛰어넘어 봅시다. 기회가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했던 노동들이 비트로 다 처리가 되면,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그 돈으로 먹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노동 생산성 자체는 그 이전보다 더없이 늘어나고 있는데, 인간들은 점점 가난하고 취직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수입은 줄어들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생긴 많은 생산물들을 누가 사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공지능과 로봇은 소비를 하지 않거든요. 네. 총수요가 부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유지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더 이상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말하지 않고, 노동만이 가치로운 것이라는 생각을 한 발짝 버리고, 예. 자, 생산은 기계가 하는구나. 그럼 이제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 인간은 어떻게 자본주의 경제에 정치, 책 읽고, 사색하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생산된 것들을 인간에게 기본소득을 줘서 나눠주고 소비하는 방식,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러면 소비자로라도 자본주의 경제에 기여해라 라는 의미로 사실은 기본소득제를 지금 되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사장님들, 이거는 한국에서 몇 년 전에 알쓸신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무릎을 딱 쳤기 때문에 어디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서 그냥 제가 막 TV에다 대고 이거 막 카메라 들고 제가 녹화한 거거든요. 그때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했었고, 기본소득제가 많이 논의되고 있다 라고 했는데, 저희 기본소득제 받았거든요. 사장님들도 받으셨나요? 어때요? 먹고 살만 하든가요? 먹고 살만 하지 않죠?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겠는데? 기본소득제 예전에 되게 좋다.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렇게 돈을 주는 거? 소비의 주체로 살라고 돈을 주는 거 좋다. 그런데 받아보니까 정부에서 줄 수 있는 돈은 요 정도구나. 그러면 나는 삶의 질이 떨어지겠구나. 이게 딱 들면서 저는 그때 이걸 찬스라고 느꼈냐면, 그래, 이런 시대가 오긴 올 건데 노동만이 신성한 게 아니고 일은 기계가 하고 로봇이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 인간은 소비의 주체, 소비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소비를 통해서 소득을 만들어내는 일이구나. 대박! 이거 진짜 기회인데? 이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는데? 라고 해가지고 제가 무릎을 쳤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지금도 네트워크 마케팅 얘기를 많이 하죠. 기회니까. 우리는 알고 있는 걸 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하면은 되게 웃겨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은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 파는 거 못해. 그 다단계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덜하지만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사장님들께 드릴게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그럼 제가 질문 하나를 더 할게요.
혹시 사장님들 미켈란젤로를 아십니까? 미켈란젤로 아시죠? 그죠? 이 사람이 미켈란젤로인데? 그죠? 우리는 미켈란젤로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대로 우리가 미켈란젤로를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조각가였어요. 피에타상, 모세상, 정말 다비드상, 그 유명한 그 상들을 조각을 조각하신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화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 꼭대기에 천지창조를 그려내고 벽화로 최후의 심판을 그려냈어. 그러더니 잘 나가는가 싶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메디치 가문, 자기가 이렇게 막 만든 메디치 가문의 무덤에서 숨어 지내면서 그 벽에다가 스케치를 하면서 그렇게 말년을 보내요. 그 정도는 알아야지 우리가 미켈란젤로 좀 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트워크 마케팅도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실체가 뭔지, 그 본질이 뭔지, 그 기회가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지만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 안다. 그때 거절하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 파는 거 못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볼게요. 이 A가 얼마나 잘 파는지 한번 보세요, 사장님. A가요, 티얼라인 딜을 했어요. 전신성형이 된 거예요. 너무 예뻐졌어요. 그래갖고 친구들을 만나러 갔어요. B한테 갔죠? B한테 갔더니 B가 깜짝 놀라는 거야. 우리 뭐예요? 빼도 15일만 제대로 비우기만 해도 어떻게 돼요? 몸이 확 달라지잖아요. 너 뭐 했어? 너 뭐 했어?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랬더니 이 A가 그냥 이 A는 소비자야. 어? 나 그 다이어트 프로그램 그 뉴스킨 거 그거 하는데 이름도 잘 몰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B가 대박 나 그거 할래. 너 진짜 15일째야? 15일째인데 이거 3개월치야. 근데 이게 그냥 사회에서 그냥 살려고 일반 제약회사에서 요런 제품 만들어서 팔려면 이게 3천만 원의 가치래. 오 마이 갓 대박. 나 그거 살래. 야 그거 좀 갖다 줘. 했더니 이 A가 뭐라고 할까요? 깜짝 놀래죠. 야 내가 먹을 거밖에 없어. 너는 그냥 네가 사. 나 어떻게 사면 돼? 야 이게 보니까 회원제로 사야 되더라. 너 그냥 가입해. 너 가입하고 나는 제품 없으니까 그냥 뉴스킨으로 네가 뭐 직접 찾아가든 아니면은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든 전화 주문을 하든 네가 주문해. 그 뉴스킨에 주문을 했죠. 뉴스킨이 또 깜짝 놀래죠. 난 광고도 하지 않고 어떤 것도 하지 않았는데 난 B를 모르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주문을 했네? 그럼 뭐 어쨌거나 주문했으니까 이 회사는 택배를 보냅니다. 택배를 보내고 이 B와 뉴스킨 사이에는 유통이라는 게 벌어져요. 유통이 벌어지니까 이 회사는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이 B가 어떻게 제품을 유통하게 된 계기가 누구지? 촥촥 찾아 들어가니까 A라는 사람이 정보를 줬구나. 그러면 A분 대신 모델도 해주시고 정보 대신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뉴스킨이 A에게 캐시백의 형태든 이 사람이 사업자라면 커미션의 형태든 아니면 이 사람이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사업가라면 로열티의 형태든 이분에게 캐시를 지급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파는 거 잘 못하신다고 하셨는데 A가 B에게 제품을 팔았습니까? 라고 하면 다들 뭐라고 할까요? 아니요. 팔지 않았어요. 뭐 했죠? 이 사람은 정보를 줬어요. 아주 소비자일 때는 작은 정보를 주고요. 사업자일 때는 조금 고급진 정보를 주고요. 사업가일 때는 정보인데 돈 버는 정보까지 같이 주는 거예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사람은 파는 거 못해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이 비즈니스예요.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고요. 야, 그거 다단계 아니야? 라고 말하는 분들에게는 쉽게 말하면 돼요. 그치, 다단계라서 싫으냐? 나는 다단계가 너무 좋아. 왜냐면 백종원 우리 되게 부러워하잖아. 그죠? 본가라고 하는 본사를 두고 그 백종원은 되게 여러 가지의 프랜차이즈를 하죠. 백다방을 프랜차이즈 하다가 이게 좀 어느 정도 한계가 다다르면 이 사람은 다시 또 다른 프랜차이징을 해가지고 또 다른
프랜차이즈를 하고 또 그게 아니면 본사 빼고 또 다른 프랜차이즈 하고 되게 많이 하죠. 왜 그렇게 수시로 뭔가를 그 아이템을 갈아치우면서 할까? 왜냐면 본사인데 가맹점을 프랜차이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맹점은 프랜차이즈 판권이 없어서 스스로 또 뭔가 프랜차이즈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오로지 백종원만 프랜차이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1단계, 단단계로 여러 개가 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잘 보세요. 다단계에서 너무 싫은지 본사가 있어요. 내가 본사예요. 내가 또 이제 프랜차이즈를 했어요. 근데 이 본사가 뭐를 프랜차이즈예요? 본사를 프랜차이즈 하다 보니까 이 본사는 프랜차이즈 판권을 갖고 있어요. 내가 옆으로 6개 아니면 12개, 15개 이렇게만 해도 나로부터 프랜차이즈 되는 대리점이 100개도 될 수 있고 1000개도 될 수 있고 10,000개도 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단계, 여러 레벨을 거치기 때문이에요. 어때요? 6레벨까지 주는데 싫으니? 다단계에서 싫어? 10단계가 아닌 게 한스럽지 않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심플하다라는 거예요, 사장님. 어때요? 다단계에서 싫으세요? 너무 좋죠. 하고 뭔가를 이렇게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냥 네가 알고 있는 게 전부 다가 아니니까 내가 간단하게만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수정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레버리지가 막 아래로 여러 단계이기 때문에 다단계는 자유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일반적인 일들은 소득이 뭐 100이면 100, 200이면 200 이렇게 시작하다가 쭉 올라가다가 딱 끊기게 되는 거죠. 내가 일하지 않는 그 순간 끊겨요. 만약에 코로나가 터져서 당신 우리 회사 닫습니다. 나가세요 하면 그때 이미 내 삶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소득 구조는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순간 똑같은 지점에 내가 똑같이 은퇴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소득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왜요? 우리는 본사를 프랜차이즈 했기 때문이에요. 본사가 또 본사를 프랜차이즈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여러 단계의 레벨이 있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득 곡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때요? 아무리 어떠한 상황이 와도 이런 금융자산이 나를 받쳐준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정말 자유롭지 않습니까? 내 삶이 외부 환경으로부터 깨지는 거, 그런 거 허용하지 않고 나의 파워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책을 봤다고 했잖아요, 사장님. 책에서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이거였어. 이 두 줄. 네트워크 마케팅은 40년의 전통 경제 인생 플랜을 4년 플랜으로 바꿀 수 있는 일이다. 모든 사람들은 40년 이상의 전통 경제 인생 플랜을 갖고 있어요. 경제 플랜. 그렇게 해도 어때요? 노후가 보장이 되든가요? 보장이 되지 않고 60이 넘어서 은퇴했는데 내가 제2의 삶을 또 살아야 되죠. 어떻게 해요? 취미 위해서 내가 또 직장을 구하나요? 아니죠. 생계를 위해서 또 일을 하죠. 그런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40년의 경제 인생 플랜을 4년으로 줄여주면서 나머지 인생은 휴가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고 노후가 보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 혹시 여기서 500만장자 되신 분들 중에 이 사업을 은퇴하시고 생계를 위해서 투잡 뛰시는 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내가 제2의 인생을 살겠다며 다른 돈 벌려고 또 다른 생계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 본 적 있나요? 아니죠. 지속적으로 나오는 소득을 시스템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가 그렇게 큰 비전이 있는 거예요, 사장님.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분이 예전에 노동의 종말을 쓰신 분이에요. 노동의 종말을 쓰면서 노동이 신성하다라고 했죠. 아까 그 박사분도 노동이 신성하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아니네. 이렇게 또 이렇게 세대가 변하면서 뭔가를 소유한 사람들이 부자구나.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막 그럴 때 보니까 농업혁명이 일어날 때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부자였고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는 공장이든 어떤 그런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뭔가가 부자구나. 그래, 소유를 해야지 부자야 라고 했는데 노동은 이제는 그게 아니라 부자 되려면 소유해야 돼.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5년인가?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이 소유의 종말을 또 쓴 거예요. 앞으로의 시대는 커넥팅, 연결하는 사람이 부자가 될 거고, 뭔가를 내가 소유하고 있는 사람 말고 공유하는 사람이 부자가 될 거다. 만약에 당신이 연결하는 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물을 연결하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당신의 미래는 디스토피아가 될 거다. 당신이 만약 연결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당신은 유토피아를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책의 말미에 나오게 됩니다. 사장님, 참 되게 신기하죠. 어떻게 그런 걸 다 알고 미리 예측을 했을까요? 근데 지금 보면 뭐라 그래요? 플랫폼 하는데 이제는 플랫폼을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로 나뉘게 되고, 중산층은 없어진다 그러고, 중산층이었던 분들한테 제가 요즘 많이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상류층, 중산층, 서민층이 있는데 지금 어딘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저는 한 중산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앞으로는 중산층이 없어지고 상류층과 이렇게 빈민층만 있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상류층으로 올라가실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지금 하시는 일로 깜짝 놀라시면서 아니요. 이게 뭐 좋게 말해 서민층이지 빈민층으로 갈 것 같습니다. 라고 많이들 말씀하세요. 현실이니까. 그러면 제가 사장님이 그 상류층들만 갖고 있다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방법을 제가 제시해 드릴 텐데 한번 상류층으로 갈 생각 있으세요? 라고 하면서 사장님들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제는 이미 너무 상식으로 왔죠.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볼게요. 우리가 뭘로 플랫폼을 짜내려 가는지. 자, 사장님들, 요즘 파워스피커 김미경 강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걸 듣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앞으로는 금융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당신네들 1인 CEO가 돼서 개인 쇼핑몰을 만들어서 거기서 제품을 계속 유통해라.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면 다른 제품으로 또 갈아타고 또 한번 계속 바꿔가면서 하다 보면 당신한테 맞는 게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인데 정말 보통 사람은요, 그 브랜드를 내가 이거를 계속 그 쇼핑몰을 물건을 갈아 끼는 거 한 세네 번만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엄청난 리스크가 생겨요. 저도 장사를 해봤던 사람이잖아요. 저도.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때요? 누구나 쓰고 싶은 아이템, 넘버원 아이템, 그리고 베스트 원이 아니라 온리 원인 아이템을 가지고 당신이 쇼핑몰도 무료로 제공해 줄 테니 여기 안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것 같고 마케팅만 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그렇게 플랫폼 만드는데 쉽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나? 그죠? 정말 엄청난 기회라는 거예요. 리스크가 없는 거. 이게 제가 이번에 부스트 나왔을 때 그냥 반쪽만 한번 한 거예요. 사장님, 어때요? 이런 아이템으로 한번 쇼핑몰을 운영해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저희 파트너가 줌으로 요즘 저희가 미팅을 하니까 7일을 반쪽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팅하는 모습을 이제 저희 파트너가 찍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사진방에 올렸더라고요. 이런 아이템 가지고 한번 당신의 플랫폼을 만들어 보지 않으시겠어요? 그냥 뭐 꽃 갖고 만드시겠어요? 뭐 먹는 거 갖고 팔아가지고 만드시겠어요?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하고 싶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재고를 쌓아놓을 필요도 없고 막 계속 막 갈아치우지 않아도 돼요. 건강도 있고요. 뷰티 쪽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데 또 내가 아유 그건 좀 이럴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장님들이 정말 이 좋은 기회를 지금 같은 시대에는 많이 전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플랫폼 구축은요. 그냥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만 전달하세요. 그냥 제품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제품만 전달하세요.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전달을 하고 전달하는 방법을 그냥 각자에게만 가르치면 되는 일이에요. 볼게요. 이 한 사람이 사업에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막 뭐 제품도 소개하고 막 사업도 소개하고 했더니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은 5명밖에 없네. 다른 분들은 야, 나 그거 좋으니까 제품만 쓸게. 소비자들이 많죠. 그래서 이 5명한테는 그냥 또 전달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알려줬더니 이분들도 각자가 막 부스트를 들고 얘기하고 다녔더니 어때요? 또 이분도 그냥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 5명만 있네. 그 5명. 나머지들은 또 뭐 제품만 쓰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렇게 했더니 5, 25, 125, 625 더했더니 780명의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소비자를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만들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 소비자 딱 10명, 우리 뭐 한 30명 만들려고 하는데 딱 10명만 만들어 봤더니 7,800명, 뭐 사업자들도 쓸 테니까 780명 했더니 8,580명이 나를 통해서, 나의 플랫폼망을 통해서 정말 제품을 막 쓰고 있는 사람들이 확장되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 그런데 이 플랫폼을 소유하는 일이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때요? 가슴 떨리지 않나요? 볼게요. 사장님들도 이거 다 한 번씩 해보셨죠? 사장님, 이 베라가 만약에 사장님의 그 플랫폼망에 모든 사람들이 이 베라를 가지고 그냥 뭐 진짜 이젠 글로벌 비즈니스가 너무 가능해진 거죠. 전국 비즈니스도 가능해지고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제품을 써보고 제품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가 소비자를 만나게 되면 어때요? 너무 기회가 될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요번에 미국 본사랑 저희가 미팅을 했는데 그때 파마넥스 베라도 지금 이렇게 준비 중에 있더라고요. 정말 기회는 차고 넘칩니다. 시대가 너무 빠르게 흘러가는데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서 발맞춰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죽을 때까지 일하기 싫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번에 어떤 필립청 사장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잠자는 동안에는 잠을 자라.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눈을 뜨면 돈 쓸어 나가는 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던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나요? 사장님? 잠잘 때 그냥 편안하게 돈 들어오면서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돈 쓸어 나가야 된다고 그러시는데 그 말이 저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사장님. 그래야 되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플랫폼을 소유하는 일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왜 좋은가? 가장 결정적인 거 말해봐. 지속적으로 나오는 소득도 좋고 다 좋은데 중요한 건 내 거라는 거예요. 너 게 아니고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거. 내가 소유주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사장님, 사람들은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까요? 이 9가지. 이 중에서 갖고 싶지 않은 거 단 한 개라도 있나요? 없죠? 저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시작할 때 3가지만 고르라고 했을 때 재정적으로 되게 자유롭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시간도 굉장히 많고 싶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유산을 주고 싶었어요. 제가 받은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내 아이들에게 상속하고 싶었던 거 이것 때문에 제가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 9가지가 다 내게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어서 굉장히 행복해요. 많은 사람 누구도 이 9가지를 다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갖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많이 전달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이 9가지 중에 단 몇 가지라도 갖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사업을 진지하게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보는 패러다임에 따라서 얻어지는 결과가 다르다.
이거 진짜 맞죠? see, do, get인데 내가 만약에 오늘 저의 얘기를 듣고 그래? 내가 한번 알아볼까? 나도 저런 레버리지 소득을 한번 만들어 볼까? 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행동하시면 돼요. 이거 어떻게 알아보는 거야? 알아보는 행동하시면 되고 get은 사장님들이 원하는 그 9가지를 다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나 저 베라 좋네. 아니면은 나 저 부스트 좋네. 나 전신성형 TR9T 좋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TR9T 드시면 어떻게 돼요? 하는 행동 사서 드시면 되죠? 그리고 얻는 결과는 뭐예요? 엄청나게 이뻐지실 거예요. 전신 성형이 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자존감이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 뉴스킨을 통해서 이 씨두개 정말 멋진 비즈니스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요. 올바른 원칙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저희 팀의 신념이 올바른 네트워커가 사명이거든요. 진선진미 정말 그 시작하고 그 해나가는 과정이 선하면 정말 끝의 결과는 굉장히 아름다워요, 사장님.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같이 산다고 했잖아요. 내가 이 과정을 현재에서 미래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정말 선한 마음으로 하게 되신다면 그 미래의 김미나를 만날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결과의 김미나를 만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내가 할 수 있을까? 맞아요. 다 그런 고민 99.9% 하시더라고요. 배워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일까? 그죠? 근데 5년 후, 10년 후, 혹은 20년 후 내가 지금 하는 일로 뭔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장님 해야 하는 일인 것 같아요. 한 번쯤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정하면요. 그 되고 싶은 모습이 되는 일이고요. 그러면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일이고요.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일이고요. 가장 행복한 일이죠. 마지막 거 to give. 내가 줄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이 비즈니스의 가장 큰 비전입니다. 의도성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해야 할 일을 미룰수록 오늘 뭔가 가슴이 떨리고 했는데 한 다음 달에 알아봐야지. 내가 한 1년 후에는 내가 이 비즈니스 한번 생각해 봐야지 라고 한다면 실천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답니다. 그래서 사장님 just do it 하세요. 지금 알아보시고 내가 지금 비즈니스를 조금 더 박차를 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하십시오. 지금. 제가 모나코 팀엘리트 트립을 가기 전에 파리에서 남편이랑 일주일 정도 있었어요. 루브르 박물관에 갔는데 모나리자 보러 갔는데 아시죠? 모나리자 요만한 거 그리고 모나리자 그 액자에 비친 제 얼굴만 묻어봤거든요. 그 유리에 비친 사람 너무 많아서. 그런데 이렇게 쭉 걸어가다 보니까 갑자기 심쿵하는 거예요. 이 니케의 승리의 여신상을 제가 보게 된 거죠. 반대쪽은 이제 재건된 거고 이게 오리지널인데 이쪽이 정말 이게 나이키가 이 승리의 여신상을 보면서 이렇게 나이키 just do it 이거를 영감을 얻었다고 하잖아요. 사장님 저도 이 니케를 보면서 저도 영감을 얻었어요. 그래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래 만족이라는 건 없다. 와 진짜 나도 한번 지금 당장 한번 어떤 열정을 한번 끌어올려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장님 저스트 두 잇 하시고요. 지구상에 살아남은 종은요. 가장 강한 종도 아니고요. 가장 깨가 많았던 종도 아니래요.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만이 살아남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장님 살아남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내가 리드하고 싶으세요? 사장님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미래의 나를 리드하시는 우리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비전을 오늘 품으셨으면 미래의 나에게는 현실로 다가올 게 분명합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100점짜리 답안지를 갖고 있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스펙이 많아야 되느냐? 아니더라고요. 머리가 똑똑해야 되느냐? 아니더라고요. 성실한 두 발과 성실한 머리만 있으면 이 일은 그 비전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일이라는 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에요. 데미안에서 이렇게 주인공이 했던 얘기인데 헤르만 헤세가 이제 쓴 책이죠.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 이상이라는 거예요. 뭔가를 시작할 때 두려움은 누구나 느껴요.
그 두려움을 느낄 때 사람들은 우리 뇌는 원래 저번에 강의 들으니까 원시 뇌를 그대로 갖고 지금의 문명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원시 뇌는요, 딱 이렇게 사람들은 두려움이나 어떤 딱 압박감을 받을 때 원시 뇌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퇴보한대요. 원시적인 뇌로. 그러면 원시적인 뇌는 어때요? 옛날에는 호랑이를 만나면 어땠어요? 지금은 총 갖고 쏘지만 옛날에는 호랑이 만나면 도망가야죠. 그죠? 곰을 만나면 어때요? 도망가야죠. 곰이 한 대 때리면 목이 날아간다면서요. 그런데 사장님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의 문명에 살고 있는 사람도 갑자기 두려우면 갑자기 움츠러들고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 다음에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대요. 그때 알아채시면 돼요. 인간은 자기 자신 이상이다. 내가 한번 뛰어넘으면 그 뛰어넘는 방법이 익숙해지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 내가 지금 잠깐 두려워서 원시내로 돌아가고 있구나. 나는 문명세계에 사는 되게 멋진 김미나야, 멋진 김정희야 라고 하면서 사장님들이 생각하시고 내가 내 자신 이상이라는 거 믿으셨으면 좋겠고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걸 사람들이 많이 고민했죠.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는요, 뭘 고민해야 되냐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나의 미래의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야 되는가, 그러면 지금 현재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거기에 더 많은 질문을 던지고 더 많은 고민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사장님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어떤 존재가 될지 저는 무척 기대되고 궁금하거든요. 근데 저만 궁금하면 안 되죠. 나에게 있어서는 내가 가장 궁금해야 되고 기대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때요, 사장님? 오, 진짜 딱 50분이야. 지금은요, 2021년 5월 7일 세상에 10시 54분이 됐습니다. 아까 전에는 어땠어요? 미래였죠. 근데 어때요? 지금 우리가 그 미래를 함께 현재로 맞이하는 이 순간입니다. 대박이에요. 과거와 미래와 현재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50분 동안 우리가 그거를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사장님들의 5년 후도 반드시 지금 우리가 미래를 현재로 맞이했던 것처럼 5년 뒤도 현재가 돼서 돌아올 거예요. 제가 오늘 참 빠른 시간에 많은 말로 간섭을 했는데 저의 간섭이 사장님의 5년 후에 사장님의 미래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장님. 5년 뒤에 꿈을 이룬 사장님들을 미리 축하드립니다. 사장님들의 꿈을 열렬히 응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